유럽 최대 규모인 자포리자 원전을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에네르고아톰. 에네르고아톰은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27일 하루 종일 원전 부지를 포격했고 이러한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원전 부지 포격으로 원전 기반 시설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누출과 방사성 물질이 뿜어져 나올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포리자 원전에는 지난 5, 6일에 이어 11일에도 폭격이 잇따라 전원 공급선과 통신선 등이 일부 파손됐습니다. 지난 20일과 21일에는 포탄이 투하돼 원전 내 화학시설 등 기반시설이 훼손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의 폭격 탓에 이러한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포리자 원전 관련 조항에 대한 러시아의 어깃장으로 핵무기 비확산 조약 NPT 평가회의가 결과문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Colleagues, Russia is the reason we do not have consensus today. Russia is the one undermining all three pillars of the NPT through its actions in Ukraine. NPT 결과문에는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자포리자 원전을 우크라이나에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러시아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실질적인 결과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데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나 오판에 의한 핵무기 사용 위험 고조는 긴급하고 단호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며 핵위험 완화를 위한 대화와 외교를 촉구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에 러시아 점령지에 생긴 두 개 공화국을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이 세운 도네츠크 공화국과 루한스크 공화국입니다. 이들을 인정한 국가는 러시아를 빼면 전 세계에서 시리아와 북한 단 두 나라뿐입니다. Сегодня пришло решени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о том, что 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признании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На данном этапе 이런 가운데 북한은 두 지역의 재건을 위한 노동자 파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자체가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점령지에 대한 주권도 아직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In the sovereign territory of the country of Ukraine. It is up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it's up to the people of Ukraine to determine the individuals who should be there taking part in reconstruction projects, not any other countries. 하지만 이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은 노동자의 파견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건설이나 벌목 노동자들이 돈바스로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아직 국경을 통제하고 있는 북한이 당장 대규모 파견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도 점령 지역 친러 정부와의 협의에서 본격 협력 시점을 국경 개방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루한스크는 최고 지도자의 방북까지 추진하고 있어 양측의 협력은 빨라질 전망입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인 지난 24일 미국은 단일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인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4조 원 규모인 이번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중장기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presenting a multi-year investment in critical defense capabilities. This package is about building enduring strength for Ukraine as it continues to defend its sovereign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하루 뒤 러시아가 군 병력 규모를 현재 약 101만 명에서 내년부터 약 115만 명으로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군 병력을 기존보다 13만 7천 명 많은 115만 628명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개정된 대통령령은 내년 1월 1일 발효됩니다. 2018년 1월 1일 발효된 기존 대통령령에 규정된 군 병력은 징집병과 계약병을 합쳐 101만 3천여 명입니다. 개정 대통령령에는 증원에 대비해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기 2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동원하고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점령에 실패했습니다. 그 뒤 남부와 동부 전선에 집중하고 있지만
최근 2개월 가까이 두드러진 전과를 거두지 못했고 사상자도 늘고 있습니다. 병력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가 나오자 이에 대응해 군병력 증강안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러 양측의 이런 움직임은 쉽게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1차 이행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이 K2 흡표 전차 180대를, 하나 디펜스는 K9 자주포 212문을 수출하는 내용입니다. 계약 체결 행사가 열린 모롱코에 있는 기계화 부대는 K2 전차가 첫 배치될 부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계약 규모는 57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달 27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이행하는 첫 후속 계약입니다. To jest win-win situation. To jest rozwiązanie, które jest korzystne dla obu stron, dlatego że współpraca polsko-koreańska wzmacnia oba nasze państwa. 이 멀리 유럽의 우방국인 폴란드에서 폴란드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 그리고 폴란드의 평화를 지키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 되어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이번 1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잔여 물량에 대해선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 계약이 진행됩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에 대한 이행 계약도 다음 달쯤 체결될 전망입니다. 총괄 계약이 모두 이행되면 폴란드와 전체 계약 규모는 최대 20조 원이 육박해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폴란드는 레드백 장갑차 등 수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의 공동 연구개발, 공동 생산을 통한 제3국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은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 강화는 물론 국산 무기 수출에 유럽 시장 진출에 있어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부산의 한 오피스텔. 소방관들이 현관문 손잡이를 망치로 계속 내리칩니다. 이윽고 열린 문에서는 젊은 여성이 나옵니다. 불 켜져 있네. 왜 문 안 열죠? 이곳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건 폭력 조직입니다. 조직원들이 성매매 여성 모집과 영업일을 나눠 4년 넘게 운영해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규 조직원을 영입해 경쟁 폭력 조직과 집단 싸움까지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70여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대전의 한 도박장에서는 카지노 칩이 수북이 쌓인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경찰관 앞에서 조서를 쓰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홀덤펍 간판을 한 도박장 한켠에는 주변을 감시하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폭력 조직원들이 대전과 세종 지역 유흥가에서만 도박장 7곳을 대신 운영해 도박장 측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씩 챙겼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 40여 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 동안 폭력 조직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전국에서 1,600여 명을 붙잡아 300여 명을 구속했습니다. 서민생활 침해 범죄로 검거된 인원이 820여 명으로 절반을 넘겼지만 기업 진흥형 범죄도 570여 명이나 됐습니다. 기업 진흥형 범죄 비중이 해마다 꾸준히 오르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조폭들이 대규모 불법 사업에 집중하면서 경찰이 동결한 범죄 수익도 3년 만에 15배 넘게 늘었습니다. 경찰은 폭력 조직 확장을 막기 위해 신규 조직원 모집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범죄 수익도 더 적극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수갑에 포승줄을 찬 남성이 경찰들에게 이끌려 법원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21년째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는 대전 국민은행 강도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입니다. 혐의 인정하시나요? 네, 범행 인정하시는 겁니까?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대전 국민은행 준산점 지하주차장에서 총격이 벌어졌습니다. 대기하던 검은 차량에서 복면 쓴 괴한이 나타나 은행원을 권총으로 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들고 달아난 겁니다.
현금 수송 계획을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은행 업무와 조금은 사전에 그런 게 아마 파악이 된 걸로. 총상을 입은 직원은 결국 숨졌고 괴한은 도망쳤지만 20년이 넘도록 잡지 못해 장기 미제가 됐습니다. 이듬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이 체포됐지만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해 풀려났습니다.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온 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남아있던 DNA 대조를 통해 용의자를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용의자 일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다음 달 1일 이번 용의자 검거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지난 5월 추기경에 임명된 뒤 석 달 만에 프란치스코 교황 주재로 열린 서임식. 유흥식 나자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은 신임 추기경 20명 가운데 두 번째로 추기경의 상징을 받았습니다. 빨간색 사제강모, 즉 비레타와 추기경 반지, 그리고 노마성당 한 곳에 명예 부재가 되는 직서입니다. 한국은 선종한 김수환 스테파노와 정진석 니콜라워 추기경, 2014년에 서임된 현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에 이어 8년 만에 다시 추기경을 배출한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 240년 역사상 네 번째 추기경입니다. 유 추기경은 1951년 논산에서 태어나 197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2005년 대전교구 교구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한국인 첫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돼 활동해왔습니다. 유 추기경이 맡은 성직자부는 전 세계 사제와 부제의 직무와 생활, 신학교 사제 양성 업무를 관장하는 교황청의 핵심 부서로 유럽 중심의 가톨릭을 탈중앙화하려는 교황의 개혁 의지가 실린 곳입니다. 신임 추기경을 포함해서 추기경은 모두 226명으로 이들은 가톨릭교회 품계상 교황 다음으로 높은 종신 성직자로 교황을 자문 보필합니다. 신임 추기경 20명 중에는 유 추기경을 비롯해서 인도와 싱가포르, 동티모르, 몽골 등 아시아 지역 성직자가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교황 선출권은 80세 미만 추기경에게만 부여되는데 총 132명으로 유럽이 53명으로 가장 많고 남과 북, 중앙아메리카 합쳐 38명, 아시아 21명 등의 순으로 가톨릭교회 저변을 넓히려는 교황의 행보 속에 아시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132명 중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명한 추기경은 83명이나 돼서 최근 건강이 악화해 사임설이 불거진 교황이 개혁 작업을 계승할 후계 구도까지 마련해뒀다는 평가입니다. 향후 교황 선출 시 우리나라는 콘클라베, 즉 선출회의에 현 염수정, 유흥식, 추기경 2명이 참여할 수 있는데 교황청 안팎에서는 차기 교황으로 아시아계가 선출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모래 위에 놓인 바다거북이 바다를 향해 힘차게 기어갑니다. 이번에 방류된 바다거북은 모두 6마리. 혼액되거나 다쳐 구조된 뒤 치료받은 푸른 바다거북과 붉은 바다거북 등 3마리와 인공 부화로 태어난 메부리 바다거북 3마리입니다. 바다거북 방류 행사는 해양생물 보호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제주 중문색달 해변에서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류 행사는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다거북의 보호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중문색달해변은 지난 2007년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바다거북의 산란이 확인된 곳으로 방류된 바다거북이 서식지인 태평양으로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바다거북 등에는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이동 경로 등 소중한 생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방류된 어린 푸른 바다거북 한 마리가 베트남 동쪽 해안까지 이동해 정착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서식하는 바다거북은 7종으로 환경오염과 서식지 파괴 등으로 모두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에 서식하는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보호하고 바다거북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인공증식 연구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번식한 바다거북을 국내 해수욕장에서 이제 방류를 하게 되면 그 바다거북들이 저희 산란장, 그러니까 국내 산란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방류된 바다거북 중 국내에서 산란한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다시 우리나라 해변으로 돌아와 산란하는 것이 방류 행사의 목적인 만큼 서식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순항미사일을 잔뜩 실은 미 해군 순양함 2척이 타이완 해협을 유유히 지나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의 봉쇄 훈련에 맞선 항행의 자유작전입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노골화된 중간선 무력화 공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But at the same time, we're not going to be deterred from operating in the seas and skies of the Western Pacific, and that's all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just like we've done for decades. 타이완을 작전지대로 둔 중국군 동부전군은 미 군함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봤다며 어떤 도발도 언제든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누리꾼들은 타이완 해협의 선박 유동량 지도를 공유하며 항행의 자유란 말을 비꼬았습니다. 또 내년에 퇴역을 앞둔 상선 수준의 배로 억지력을 행사하려다 침몰을 자초할 것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이런 반응, 단순한 정신승리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실제 구축함 6척을 동시에 건조하는 등 군함수에서는 미국을 앞질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을 확보해 현대적 대양 해군을 완성한다는 계획입니다. 经中央军委批准，中国第3艘航空母舰命名为中国人民解放军海军福建舰。 최근엔 미국의 상대적 열세인 항모전단의 훈련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힘으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건데 갈수록 격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이 무력 충돌로 번질 위험을 예고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삼킬 듯 휘몰아치는 물살 위로 헬리콥터가 다가갑니다. 바위 위에 표류한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년은 무사히 헬리콥터에 올라탑니다. 바다로 변한 마을, 가재도구만 겨우 챙긴 일가족이 목까지 차오르는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소중한 보금자리는 이미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सामान ले आ रहे हैं हम खुद घर उधर पानी में डूब गए हैं कोई सामान के कैसे तरीके से आएगा सामान तो हम खुद देखो कैसे क्या हालत में ले आ रहे हैं 무시무시한 흙탕물에 100만 채 가까운 집이 사라졌습니다. 어린이 350명을 포함해 1000명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재민은 3,300만 명이 넘습니다. 몬순 우기라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지만 올해엔 평소에 배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난리를 피해 탈출하려는 줄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 안간힘을 쓰지만 지옥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ज़मींदारों के पास रखा हुआ जो सीड है वो भी नहीं होगा खाने के लिए कुछ नहीं है तो गवर्नमेंट के लिए तो दुश्वारी पेश आएगी. 농작물 대부분이 물에 잠겨버려 당장 먹을거리 구하기도 막막합니다. 파키스탄에 닥친 10년 사이 최악의 기후재앙. 국제사회가 지원을 서두르고 있지만 물난리를 극복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기후변화와 온난화로 지구촌 빙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프스 빙하가 하루 5cm씩 줄어들고 얼음층의 두께도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In the last 15 years, 20 years, the glacier changed a lot. You can imagine that here the glacier go down more than 10 meters. 전체의 85%가 빙상으로 덮인 그린란드를 비롯해 북극권에서도 얼음이 녹은 자리에 초지와 숲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북극권 8,000km에 걸쳐 툰드라 안쪽으로 숲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 고농도의 이산화탄소가 비료 역할을 하면서 나무 성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숲의 확장이 지구 온난화 해결의 구세주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북극권의 신생숲은 1970년대 이후 벌채로 18%나 감소한 아마존 산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한 그루당 매일 100리터의 물을 증발시켜 대기 온도를 낮춥니다. 그러나 침엽수는 빛 반사율이 0.08로 빙하의 10분의 1에 불과해
태양에너지 대부분을 흡수해 열로 방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도의 나무들은 성장이 느려 온난화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숲은 탄소를 빨아들이는 스펀지가 아니다. 숲이 지구 온난화를 구할 수 있을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며 아직 맹신은 금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8일 플로리다주에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의 근거가 된 선서 진술서입니다. 증언과 수사 상황 등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게 된 FBI의 판단 근거가 상세히 기술된 것으로 정보 공개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의 명령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증인에 대한 위협 가능성과 수사 기밀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 검은색으로 가려졌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때 백악관에서 가져왔다가 올해 초 국립기록원에 반납한 15박스 분량의 서류에서 184건의 기밀 문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5건은 1급 기밀이었으며 국방 관련 기록에는 미국의 정보 수집을 돕는 비밀 요원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정부 문서가 아직 더 있다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만큼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이례적인 선서 진술서 공개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급을 피했습니다. I'm not going to comment on it because I don't know the detail. I don't even want to know. I'll let the Justice Department take care of it. 이번 수사와 거리를 두고 논란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홍보 속임수라며 반발했습니다. 방첩법 위반 혐의까지 받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수사가 기소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말년병장 천우의 발밑으로 날아온 로또 한 장. 우연히 주운 로또가 57억 원, 1등에 당첨되지만 바람에 날려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로또는 북한 병사에게 발견됩니다. 당첨금을 차지하기 위한 남한군과 북한군의 기상천외한 대결이 펼쳐집니다. 남북한 병사 역할을 나눈 고경표, 이희경 배우의 진지한 코믹 연기 대결이 폭소를 유발합니다. 웃기려고 하지 말자. 일단 최대한 그 상황에 몰입하고 그 상황의 진정성을 갖다 보면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도 유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지해야 보는 관객들이 더 동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들 보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올림픽을 앞둔 1988년. 레이싱의 진심인 젊은이들이 도심을 질주합니다. 국제 레이스 출전을 위해 검찰의 비자금 수사에 합류하게 되고 정권 비선 실세에게 접근해 비자금 운반책으로 고용됩니다. 넷플릭스의 세 번째 오리지널 한국 영화로 올드카와 빈티지 패션, 강렬한 힙합을 장착해 1980년대 서울의 뉴트로 감성을 뽐냈습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영화예요. 오락 영화. 같이 우리 차에 탑승한 기분으로 신나게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브래드 피트의 방한으로 화제를 모았던 블리트레인도 극장에서 시원한 액션을 이어갑니다. 교토행 초고속 열차에 탑승한 킬러 레이디버그는 손쉽게 미션에 성공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킬러들을 상대로 쫓고 쫓기는 난투극에 휘말립니다. 화려한 액션과 유머로 무장한 B급 감성 영화로 키싱부스의 조이 킹과 에런 테일러 존슨,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가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National Grand Prize, Sumi Hwang. Une victoire coréenne dans un important concours international de musique classique, c'est presque devenu un cliché ces dernières années. En 20 ans, 700 musiciens coréens sont arrivés en finale et 110 d'entre eux ont remporté un premier prix. Le succès est tel qu'on parle de la K-Classics, comme on parle de la K-pop, la musique pop coréenne qui déferle sur le monde. 한국인들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일까? 영화는 이 같은 궁금증에서 출발합니다. Maybe not for you, but for us it was a mystery.
really changed a lot in 10 years. It's completely crazy because now 벨기에 다큐멘터리 감독 티에리 로로는 지난 2012년 한국 음악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발표했을 정도로 한국에 관심이 지대합니다. 감독은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등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젊은 음악가 8명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과 주변 인물을 통해 한국인들이 얼마나 클래식 음악에 헌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체계적인 실기 위주의 영재 교육 등 비결을 소개하기도 하고 The student here, the level is so high. It's incredible. Sometimes I visit there and then I watch the lessons and the concert and I'm always amazed by them. And they all want to be a star. 특히 한국 클래식 관객들이 유럽과 달리 열정적이고 젊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I was really surprised by the audience. That was the most striking for me because, you know, in Europe, nobody less than 50 years old come at the concert. 하지만 한국에선 부모의 희생이 너무 크다는 것과 1등만 살아남는다는 성과주의에 대한 집착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